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마음.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마음가짐, 노력, 몸매뿐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감사스마일도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을 할 것이다 라고 제 혼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 방송을 준비합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오늘 하루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이 마음을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고양시 덕양구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던 삼송벨트,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더 나아가서 이제 창릉까지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매도를 갖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 서울경제의 김경택 기자님의 GTX 거품이었나 덕양억 떨어질 때 옆 동네는 신고가 신문기사를 먼저 살펴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 정차용 호재로 급등했던 덕양구가 투자 수요가 줄면서 6주 연속 하락했다. 재건축 추진하는 일산 동구 서구는 상승 행진 속에 신고가가 지금 경신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양시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6월부터 덕양구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일산 동구 서구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 가격도 보시면 덕양구 화정동이라든지 일산동 서구, 일산 동구 마두동 같은 경우에는 동구 서구는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화정이라든지 덕양구만 지금 가격이 지금 하락되어 있는데 지금 단편적인 이 자료를만 가지고 앞으로 고양시의 그 덕양구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일산 동구 서구는 계속 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신문기사를 먼저 살펴드리면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집값은 GTX-A에 창릉역이 추가된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된 지난달 6월까지 23.1%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일산 동구라든지 서구의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인데 하지만 11일 기준으로 덕양구 집값은 전주 대비 0.1% 떨어지는 등 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일산 동구라든지 서구는 16주, 18주 연속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덕양구가 이제 창릉천도 창릉역도 있지만 대곡역도 지금 덕양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뭐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가 뭐 팩트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앞서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2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을 지금 맞고 있다. 물론 조정의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첫 번째 이유는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금리가 또 인상되는 시기 그리고 덕양구에 지금 덕은지구가 또 입주를 하는 그런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지금 하락에 지금 추세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가격을 좀 많이 낮추신 분도 있고 내 집이 이제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세를 갖다 두거나 아니면 뭐 반전세라든지 단기 전월세를 갖다 주면서 시간을 갖다 좀 벌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이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스케줄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매도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으로 좀 늦추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지금처럼 무더운 삼복더위 이 7월 8월 달 추석 명절 되기 전에 아파트나 내 집 마련을 계약을 하셔가지고 조금 잔금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뭐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축 당시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지속되는 모습인데
앞으로 일산 농구라든지 서구는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재건축, 통합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통합 재건축이 들어가는 게 아무리 빨리빨리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6년에서 7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길게 본다고 하면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투자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벨트, 즉 다시 말해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의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신축 10년 이내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20년, 더 나아가서는 30년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또 중간에 창릉 3기 신도시랑 또 갈아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을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뭐 종잣돈이 없거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으시면 뭐 창릉 3기 신도시에 뭐 사전청약이라든지 또 내년 하반기에 민간 사전청약을 갖다가 또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지금의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지금 30평대 7억에서 8억대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이 시기면 저는 앞으로 올 하반기에 신분당 스토프 연장 예타도 있고요. GTX-A 창릉역 착공도 지금 들어갈 계획이 있고, 또 덕양구가 남구 북구로 또 분구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되는 이 시기가 가장 매수의 적기다, 매수의 타이밍이다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고준석 대표님께서 GTX 호재로 베드타운인 고양, 특히 덕양구가 크게 가격이 올랐었지만 전체적인 집값 조정기에 들어선 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일산만 상승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GTX 거품이 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준공이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호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감사스마일 생각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덕양구가 상승률 1위도 찍었기 때문에 23%가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뭐 10%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 창릉천 벨트의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그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 이 덕은지구에 이 입주 물량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덕은지구가 이제 올 7월부터 지금 한 7,000세대까지가 내년까지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고, 또 금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부동산을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때는 더 집을 매수를 하지 않고, 또 매도를 갖다 하시는 분들도 가격이 내려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서두르시는데, 제가 정말 순수한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기에 매수를 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매도는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좀 약간 늦추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종부세 또 내년에 또 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물론 통과의 그런 벽이 남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다주택자 종부세도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창릉 3기 신도시를 지도를 갖다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창릉천 벨트에서 이 중앙이 창릉 3기 신도시인데 왼쪽으로는 화정과 행신이 아래쪽으로 있는데, 화정과 행신은 정말 30년이 다 넘어가는 말 그대로 구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곡이 앞으로 이제 개발 여지가 남아 있는데, 창릉 3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이후에 대곡 개발이 들어가는데, 대곡은 그 아파트로, 그러니까 주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자족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3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년 정도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오시면 좋은데, 내가 만약 10년을 기다리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50대라든지 뭐 40대 중후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창릉천 벨트 신축 10년 이내에 삼송이든 지축이든 예를 들어서 신원동이든 뭐 원흥이든 도래올 마을이든 그 다음에 향동이든 덕은을 내 집 마련으로 하셨다가 내가 갈아타기로 창릉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이 서울하고 맞닿아져 있는 게 일산 동구 소구가 아니라 덕양구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 벨트가 지금 서울과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항상 물론 GTX-A만 타고 다닐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중교통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차 접근성, 그 다음에 직주 근접, 더 나아가서 이제 물리적 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거리를 생각했을 때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뭐 종로 광화문을 간다고 했을 때 일산 동구 서구보다는 충분히
삼성벨트, 더 나가서 창릉젠벨트, 창릉 신도시가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는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특별법이 막 진행되고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10년, 아무리 빨라야 6년에서 7년입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뭐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재건축 추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무리 빨라야 부수고 새로 짓는 게 6년이기 때문에 7년에서 8년, 조금 더 길게 보면 10년에서 15년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일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저는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일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벨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내 자금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신혼부부고 식구가 적으면 20평대로, 그리고 삼성원흥, 지축, 향동은 25평이 없습니다. 거의 화성파크 드림파티워라든지 원흥, 도래월 4단지만 25평이 있고 나머지는 최소가 27평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동에 27평을 갖다가 내 집 마련을 하셨다가 또 30평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대에서 정말 30평대는 7억 전후, 뭐 8억대도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조심스럽고 저희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부추기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실 것 같아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내 집 마련 한 채는 아무리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9억까지 이제 뭐 대출이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 종잣돈이 뭐 3억에서 한 5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대출이 지금 올 하반기에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저는 삼성벨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반대로 매도를 갖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세금 때문에 매도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가격을 낮추기가 정말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 지나서 내년 초에 매도를 갖다가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문당 석부연장이 올 하반기에 저는 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올 하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GTX 뭐 A, B, C 빨리 추진하고 D, E, F도 예타를 면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또 진행될 수가 있고, 이 창릉천 중심으로 해서 이 BRT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 BRT가 은평뉴타운 구파발 뭐 지축부터 지금 시작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노선 BRT 계획도 아마 빠르면 내년쯤에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올 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최근에 매수를 갖다가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호갱론을 보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덕양구가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덕양구가 지금 빠진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도래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호반 베르디움이 지금 현재 8억에 되어 있는데 34평 기준으로 이게 7억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도래울 파크부가 7억 8천이었는데 이게 6억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원흥 동일 스위트가 이게 8억 9억대로 내려가지는 않고 정말 급급매, 정말 상황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매물이 간혹가다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매물들이 급매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정말 급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지만 그 급한 사람들이 다 계산기를 두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은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손해보고 집을 갖다 매도를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급매를 갖다가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급급매를 매도를 하는 분들조차도 다 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 방송을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지축이 지금 이제 2년 도래되어 있는 뭐 센트럴 푸르지오뿐만 아니라 북한산 반도 유보라 한림 프레버에서도 지금 정말 급한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S클래스도 지금 급한 매물들이 지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호갱노노에서 정말 급매를 갖다 확인하셔가지고 또 삼성이라든지 또 신원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호재가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신문당선 석부연장이 종점역이 신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정말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거고요. 삼성역에 지금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 해리어트하고 2차 아이파크, 동원달구구, 그 다음에 호반 22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삼성역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래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능력이 되시면 원흥 동일 스위치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좀 부족하시면
뭐 호반 5단지라든지 도레올 파크부 6단지를 추천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향동의 미래 가치를 좀 보겠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빠뜨렸는데, 향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향동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상승할 퀀텀 점프가 남아있고, 지금 가장 많이들 보고 계시는 이 덕은지구는 안타깝지만 이거 매매가 지금 안 되거든요. 다 전세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쉽지 않고, 또 내년에 국방대 부지가 지금 분양 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냥 분양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기회가 되고 종잣돈 있으시고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의 그 급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일반 매물을 갖다가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싼 매물들, 급매를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반대로 매도인들은 감사스마일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제 말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정말 이 덕양구의 미래 가치는 정말 특히 삼성벨트의 미래 가치는 정말 높아진다. 그러니까 GTX-A 착륙력이 지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야기도 너무 많았고, 이제 공사가 진행돼서 이제 물론 이게 2024년 하반기에 개통을 할지 아니면 조금 1, 2년 딜레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토지 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내년에 민간 분양도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창릉은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027년, 2028년 더 길게 해서 2030년까지 내가 무주택으로 정말 참고 계실 분들은 분양을 갖다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나는 그때까지 내가 어찌됐든 간에 좀 참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덕양구에 정말 급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급한 매물들을 선점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눈을 갖다가 돌리시면 더 좋은 물건으로, 특히 삼성벨트에 매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삼성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 고양시의 그 가치를 좀 더 낮게 평가를 하고, 특히 삼성벨트, 삼성이나 죄송합니다. 특히 삼성이나 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가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창릉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는데, GTX-A 창릉역뿐만 아니라 신분당 서부 연장 삼성역으로 해가지고 투트랙으로 강남을 갈 수가 있고, 또 내년에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면 원흥역에서는 두 정거장,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는 세 정거장입니다. 대곡역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에서 원흥역, 원당역, 화정역, 대곡역이기 때문에 네 정거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신규 택지 더 나가서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으면서 북한산과 창릉천을 받삼으면서 정말 생태환경까지 너무 좋고, 앞으로 이제 용산 개발을 또 하게 될 경우에 물론 일산 동구 서구도 경의중앙선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3호선이라든지 신분당선으로 해가지고 용산을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2, 3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길게 한 5년, 10년을 내다보신다고 하시면 제 감사스마일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삼성벨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적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흥분해서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